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21일 일요엄마 정복조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엄마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 정복조 3인이 무조건 이겨드릴 거예요. 해피한 한 주를 보내야 되는 정말 절실한 한 주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조건 이기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번 주는 아주 빡빡 갈아댔고, 토요 경마보다 일요 경마가 붙어볼 만한 경주가 많고, 또 일요 경마는 방송 전에 입을 맞춰보는데 상당히 또 양쪽 위원도 그렇고 적시도 그렇고 자신 있는 경주들이 많아요. 붙을 만한 정말 예상이 아닌 배팅을 하기 위한 이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일요 경마 오늘 한번 우리 3인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이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 경주를 예고해 드립니다. 정보 최강 임승진 위원이 5경주 10경주, 조교 최강 최홍찬 위원이 3경주 9경주, 복희 최강 고수가 4경주 8경주. 그럼 메인 승부는 임승진 위원이 10경주, 고수가 4경주, 최홍찬 위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거두절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로.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군 경주예요. 자, 첫 경주인데 일단 일상권을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정보체강 임승진 위원님. 제가 토요일날 지금 뭐 이제 결과가 아마 나와 있을 거죠. 일요일 지금 방송을 보는 타이밍에서는 토요 경마가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1경주도 제가 좀 빡세게 좀 붙고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요일 1경주도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대로 각구시를 시켜놓은 그 각구시 말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조지는 모양이에요. 자, 그놈 놓고 한번 빡세게 붙어 가야 되겠는데, 바로 11번 막 골드 멜로디입니다. 자, 실제 5번을 뛰면서 사실상 완벽한 각구시를 거친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온 게 아니고 힘이 차고 실력이 늘 때까지 기다렸던 마필이 11번 막 골드 멜로디고요. 지난번에 완전하게 뽀록이 났죠. 직선에서 스타트부터 결승선까지 채찍이 한 대도 없습니다. 박우른이가 그냥 대충 타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기량. 당시에 갔으면 왔어요. 그 하나 골드 멜로디가 이번에는 작정 조지려고 나왔고, 경주 거리도 1200입니다. 지난번에 A를 이겼던 콰드리가가 지금 이번 경주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지난번에 거의 스는 거름이었죠. 1000m에서 푸다다가다 많은 말, 1200이 멀어만 보이는 말. 그래서 저는 열하나 골드 멜로디 놓고 1경주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 갈 작정입니다. 예, 11번 골드 멜로디. 뭐 임승진 위원 얘기대로 뭐 직선에서 채찍 없이 밀기만 하는데, 뭐 주폭은 크진 않았지만 발이 상당히 빠르고 탄력감이 상당히 좋아요. 갈수록 나오는 거림이. 뭐 박우른 기수가 다시 한번 연속으로 기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고,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좋다. 임승진 위원이 추천드렸습니다. 최홍찬 위원. 콰드리가 상태도 좋습니다. 일단 소속조 마필이죠. 영천스타하고 병합을 했고, 또 다른 말하고 같이 병합을 3마리가 3두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유있게 앞서면서 리드하는 조교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저도 뭐 10번 골드 멜로디 좋게 보는데,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8번 늘 푸른 청둥이가 직선에서 3마리가 뛰어가는데, 이게 코너 돌면서 이스트킨한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스피드를 약간 죽이는 모습 자체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뒤따라가던 말에게 따임을 당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콰드리가가 선행을 가면 버티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예, 6번 콰드리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 선행을 나가요. 선행을 나가는데
지정 경주 데뷔전 1000m였고 이번에 어찌되어 시전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더 뛸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늘어난 거리지만은 마필 상태 좋다. 그래서 최홍찬 위원이 추천드렸습니다. 늑분의 천동이는 뒷심이 워낙에 좀 떨어져요. 뒤가 자동방으로 알아서 지가 서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재밌는 거 보면은 엄지강호 1번 엄지강호를 일단 영진이가 조교를 만졌어요. 예. 근데 영진이가 늑푸른 천동이 아무래도 자기 집이다 보니까 그 마필을 탔는 것 같은데 일단 복귀로는 1번 엄지강호를 좀 세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지적 경주는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엄청나게 크게 외곽으로 돌리면서 거리 손해를 참 병신같이 말을 탔다라고 밖에 말을 못할 정도로 참 무리하면서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4차까지 올라오는데 이 걸음바는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2차로 물론 후배 기수이긴 하지만 영지인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봐요. 기승술이. 거기 원게이트 2점 게이트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직전처럼 그렇게 병신같이 탈 이유도 없고 찬호는 결대로 참 잘 타죠 말을. 1번 엄지강호 자 옵션 이마필을 좀 세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예. 1000m의 축전실 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아. 여기 120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진이가 두 마리를 조기해놓고 이마를 1번을 탈 수밖에 없어. 못 타는 거지. 못 타는 어쩔 거고. 수 없이. 예. 예. 역시 뭐 이런 거는 뭐 임수진 연이 있으니까는 궁금증이 그냥 해소가 돼요. 예, 이렇게 뭐 그런 상황들이 이게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주를 추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조금의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네. 예. 얘가 왜 안 탔을까 이게 궁금하면서 얘가 이마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게 더 좋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난주에도 뭐 난리 났더만요. 그 세영이 그 세영이가 뭐 탔지? 아 레츠고런 타고 네. 그 그렇죠. 재금 받고 나왔던 직명 머시기 이쿠야스가 직명신화. 타고 또 이쿠야스 타던 대가리 33조 깠잖아요. 말은 네. 33조 말은 철호가 타고 서로 같다고. 네. 그러니까 막 헷갈려서 막 난리 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저도 물어봤잖아요. 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절이 11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입상권은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충마 선정의 관건이 되겠는데 우리 조교체강 최홍찬 의원. 야 이거 선행을 누가 받을지 좀 깝깝한 상황인데요. 일단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 이건 뭐 되든 안 되든 들이밀라고 볼 수 있는 말이 발원지예요. 병합하는 모습 자체도 무엇보다도 의지 있게 했고 지금 4차 승군에 걸린 거를 아마 저는 알고 조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마방 자체가 훈련을 약하게 할 때는 진짜 약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병합과 함께 강하고 길게 그 훈련한 패턴 자체를 가져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해요. 빡빡한데 발원지의 강공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6번 발원지 뭐 4차 승군에 걸려 있고 안효리 기수가 연속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전까지 내추 최적정기를 펼쳤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라고 느꼈던 마필이 6번 발원지가 되겠고 이번 경주 또 최홍찬 위원이 추천드렸다는 것은 말이 그만하고 좋아졌다는 얘기죠. 임승준님. 근데 채연님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시네요.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사투리를 그렇게 쓰셔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깝깝하고 뭐 그래. 이런 사투리는 좀 웬만하면 좀 지양을 좀 하자고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표준말을 쓰면서 방송을 하는 게 좋죠. 그런 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7번마 블루가디언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도경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다. 악병만 잡는 거다. 전도경이, 김옥성이, 윤태혁이, 지금 군대 간 박상우 이런 애들 아주 악병만 전문들인데 블루가디언을 그 안팎으로 기대는 악벽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악벽이 심했죠. 그래서 누가 안 타려고 그런다. 전도경이가 그 전부터 악벽 거정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제 타이밍이다. 직전에 뛰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악벽마들이요. 악벽이 잡히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뜹니다. 7번 블루가디언 직전에는 이제 앞에 가서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가도 되는 능력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블루가디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투리 좀 그만 쓰십시오. 블루 가디언 7번. 얼마나 같지 않아요? 내가 쓰면. 억양이 있어, 억양이. 예. 7번 블루 가디언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이 말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세다. 뭐 임승진 의원 시험을 시원하게 한번 실어드렸고, 최웅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경주는 초반에 좀 발빠른 마피들이 몇 두가 있는데, 3번 클리너 키는 누가 선행을 나가든 누가 땅바닥에서 취입을 염두에 두고 있던 자기가 뛰던 대로 선의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10월 11일날 대상경주 좀 센 애들과 한번 뛰어봤던 마필이고, 뭐 직전경주는 선의권에서 타면서 코너에서 레이스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상을 해낸 마필인데,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지만 3번 클리너 퀸을 자 고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000m 혼합 4군 경주. 오늘 최웅찬 의원이 첫 번째로 던지는 승부 경주예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보 최강 임승진 의원 한번 도와주시죠. 예, 12번만 히든 인디언입니다. 데뷔전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 부족도 아니고 실력 부족도 아니에요. 경주를 처음 뛰는 어떤 그 망아지라는 핸디캡 때문에 포다닥하다 말았는데, 경주 경험을 거치고 나니까 경주에 아주 빨리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12번만 히든 인디언이고, 요번에도 지금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직전 전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외곽 선입이 되는 말, 힘이 있는 말, 경주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는 말 12번만 히든 인디언을 관심마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12번 히든 인디언.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 외곽,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였는데, 뭐 직전에도 2열 선두권에서 상당히 좀 무리하면서 뛰었는데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현군에서는 강하게 노려야 되는 마필로 판단되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 게이트지만 저 역시 12번 히든 인디언은 웬만하면 좀 안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임승진 의원의 힘을 실어서 같이 12번을 추천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최웅찬 의원의 승부 경주인 만큼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경주는 이제 결과가 드러난 마필은 히든 인디언 요거 하나예요. 물론 지금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 몇 두가 있는데, 그 마필 자체가 전력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고요. 신의 말들도 이 경주를 노리고 들어온 마필들이 몇 두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왜 이 경주에 출전했을까 의구심이 가는 말 한두가 있습니다. 좀 1300에 만약 출전했다라면 더 강력한 추천 의사를 제가 밝혔을 텐데 1000m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1000m라도 노리겠습니다. 워낙 좋게 봤고 복귀 내용 자체와 훈련 과정 자체가 눈에 가장 인상적인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주는 노리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히든 인디언 자체가 인기 1위를 무조건 끌어줄 수 있는 레이스예요. 근데 저는 이거 놓고 안 갑니다. 얘가 만약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큰 배당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말 놓고 히든 인디언을 먼저 때릴 거예요. 이거 때리고 나머지 한두 마리까지 배팅권에 가져가면서 철저하게 배당을 한번 갬블 거는 3경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3경주 우리 최웅찬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12번 히든 인디언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웅찬 위원이 조교에 빡 꽂혀있는 그 마필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히든 인디언이 빠졌을 때의 그 배당까지 노리면서 오늘 첫 승부 한번 제대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는 만큼, 자, 이번 경주 3경주 뭐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200m 국산 육군 경주. 자, 오늘 당일 한번 강하게 승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던 고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 경마도 고수가 메인 승부를 배당을 노리면서 승부를 들어간다. 토요 경마는 아주 무식한 배당을 여러분께 추천드렸을 거예요. 적중되었기를 현재 모르니까 기원 드리고 자신도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 4경주도
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입니다. 토요 경마처럼 무식한 999 승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복승식 배당 30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경주. 저 배당에 붙여도 그 정도 배당은 나와요. 최소한. 승부 보셔야죠. 한번 먹고 싶어요. 판서 다 보면요, 누가 팔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릴만한 애들을 쫙 한번 훑어보니까 정말 자르고 싶은 애들만 팔릴 것 같아요. 자, 고수가 자신있게 얘는 와있지 않냐, 이 한마필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승부를 들어간 겁니다. 이 마필을 놓고 올군형으로 때려놔도 환수가 나오는 경주인데, 고수가 언제 그런 승부 여러분께 추천드린 적 없죠. 쪽팔리게.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고수의 승부는 한방입니다. 한방으로 승부고요. 뒤로 두 군형을 더 봐요. 합이 세 군형에서 승부를 보는데, 원틀 한방은 항상 한방이었어요. 한방. 자, 이번 경주도 자신있게 놓고 때리는 마필을 놓고 두 눈 질끈 감고요, 딱 한방 쪽에 힘을 한번 이빠이 실어볼까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현장까지 고수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6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정보차가 임승진 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로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조교체강 최웅찬 위원이 한두 도와주시죠. 가장 빠른 변화가 오는 마필 한두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훈련이죠. 훈련인데 데뷔전에서 보여주는 그 걸음 자체는 미약을 했어요. 미약 좀 약하지 않았냐. 뭔가 저 정도는 그냥 그 정도 웬만큼 말들이 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인데, 이번에 걸음이 확 변한 말이 감동의 챔피언입니다. 29조 패턴답게 병합 쪽에서 시행해졌고, 말 자체 그 경기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보다 더 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감동의 챔피언을 저는 좀 우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감동의 챔피언, 일단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도 좋고, 뭐 직전 경주 뛰었던 건 발주도 괜찮고요. 뭐 살살 잡고서 선입으로 타는데, 뭐 큰 생각 없이 좀 대충 타면서 좀 더 걸음이 있는 마필이라는 이런 여운을 남겼던 마필이 이번 감동의 챔피언이에요. 이번에 이상욱께서 다시 한번 연속 기승을 하고 있고, 조규가 괜찮다, 우리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렸고, 저는 인기 꼬리비 정도 형성할 것 같은데 배당 마필 한두를 말씀드릴게요. 8번 지상거탑이라는 마필이에요. 자, 김동철 기수가 탔는데 뭐 직전까지 발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생각 없이 대충 타는데 움직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11월 8일날도 그때 김동철 기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요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한번 때리면은 이번 경주 딱 까놓고 얘기해서 센 마필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8번 지상거탑도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요건 배당 마필로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임승진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번 5경주는 방송 이게 뭐죠? 제목이 준메인인가요? 예, 준메인이요. 네. 제가 이제 준메인 이런 용어에 좀 익숙치 않아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준메인이든 메인이든 일반 경주든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는 게 제 입장이고 또 그런 상황인데, 이번 5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팅에 대한 욕심이 나는 경주입니다. 지금 뻔히 현장에 가시면은 5번 스마트 캡틴이라는 말, 최근에 3착 2착을 하고 있어서 또 박으론이 등짝에 말까지 괜찮아서 완벽한 대가리로 팔릴 텐데, 결론적으로 4번 스마트 캡틴은 후착 방어입니다. 배팅 메리트를 극대화시킨다면은 쌍승식의 후착 정도로 4번 스마트 캡틴을 방어만 해놓고요. 노림수 대가리 직전 경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각고시를 거친 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정 때리기 위해서 승부적으로 잘 만들었고, 경주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여차하면은 선행까지 까버릴 태세로 나오고 있는 그 노림수 말 대가리 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4번 스마트 캡틴이 오면은 쌍승식으로 해서
좀만 먹을게요. 좀만 먹고 4번 스마트 캡틴이 자빠지면서 나와주는 큰 배당인데 구멍수도 없습니다. 딱 때리고 받치는 두 방. 4번 스마트 캡틴만 딱 받쳐놓고 각굿이 승부마에 붙여 때리는 또 다른 나나짜리 때리는 승부로 해서 오경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건 오경주, 임승진 위원의 오늘 준매 승부인데 4번 스마트 캡틴이 자빠졌을 때의 노림수까지 한번 강하게 스마트 캡틴이 인기 대가리로 팔릴지언정 임승진 위원이 노리는 마필이 무조건 와있다. 그게 대가리다. 쌍승의 후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건 한번 야심차게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 같아요. 자 오경주 뭐 임승진 위원을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경주 13마필이 나오면서 좀 빡빡합니다. 조교체감 최홍찬 위원님. 일단 이 경주 편성 자체가 거의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 곡선을 타고 있는 말 중에서 이 경주에서 능력을 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군마 중에서 한두를 저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고 챔프하고 선스트롱인데 일단 훈련 내용 자체 거리 더 늘어난 거리에서 승군하고 올라온 선스트롱 자체가 승군마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뭐 힘이 상당히 참 모습 자체를 갖고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경쟁력이 가장 높은 마필로 조기 우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10번 선스트롱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정 경주 물론 하위권 경주였지만은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겨드를 타면서 걸음이 좋았고 승군전도 웬만하면 될 걸음발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승군전 준비도 상당히 잘해놨기 때문에 우리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린 것이고 10번 선스트롱 이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임승진 의원. 자 이번 6경주는 개인적으로는 또 승부예요. 방송에서는 이제 메인과 준메인 이렇게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타 경주들을 일반 경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믿고 때릴 대가리 말이 있습니다. 그럼이 나와 있고 또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축마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2번 막 그레이드 캡틴인데요. 지난 12월 7일 날 얘가 5군 승군전에 선행을 가서 깨져버렸는데 그게 페인이에요. 그게 페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앞에 갔던 게 페인입니다. 이번에는 작정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면 훨씬 더 뛰는 말. 자기 앞에 다른 말을 놓고 뛰었을 때 근성을 발휘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준비 잘하고 상태 하자 없이 직전에 페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오는 이번 막 그레이드 캡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번에 택도 없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것 같아요. 문생이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것 같은데 밀려있으면 밀려있을수록 놓고 한번 까는 승부로 해서 6경주는 아무튼 2번 막 그레이드 캡틴을 놓고 gem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그레이드 캡틴 말이 좋으니까 2주 만에 그냥 서둘러서 나오고 있는데 좀 임승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정경주 이마필이 선행을 나간 게 좀 실수인데 문생기수가 밀어서 선행을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그냥 물고 뛰면서 다른 애들이 선행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몰고 선행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지만 경마라는 게 한 경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11월 2일날 10월 5일날 물론 하위군 경주였지만 이 복귀는 정말 무식하게 세게 나와요. 동그라미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로 아주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그레이드 캡틴 임승진 위원이 세게 추천드렸고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8번 아르고 챔프나 마필도 이상욱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최홍찬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지정은 외곽 결대로 좀 무리를 하면서 타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8번 아르고 챔프도 안 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까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3군 경주예요.
자, 이번에는 14마필이 꽉 채워서 나와주고 있는데 게이트를 풀로 채워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상권은 뚜렷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로 봐요. 나머지는 싹 갖다 버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우리 조교체강 최홍찬 의원님도 말씀하시죠. 네, 14마리 중에서 단연 으뜸의 모습을 보였던 말은 베어킨 트로피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18조에 아마 이렇게 연타로 기승한 말이 과연 있었냐 할 정도로 참 호흡이 잘 맞고 있어요. 데뷔전부터 인기 1위 마필이 아니었죠. 우승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여유승이에요. 여유승인데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도 말 상태는 가히 최상이다. 그래서 베어킨 트로피 자체는 3군도 충분히 석권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11번 베어킨 트로피. 야, 대전부터 아주 기가 막힌 거듭반 널널하게 선행, 지정경주도 널널하게 선행 나가고 널널하게 우승을 이겨냈던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일단은 주인 검사 때는 물론 바닥에서 참다가 올라오는 이 추임력까지 검증을 했던 말인데 실전에서는 쫓아가면서 검증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안 해봤는데 일단 안쪽에 3번 뉴스그레이 삭스라든가 좀 발빠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선행을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일단 근성 자체는 상당히 좋게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선행 싸움을 안 한다라면 경쟁이 있다고. 요게 주인 검사 볼 때 보니까 이게 취마라고 느꼈는데 이게 기습 선행 데뷔전 때 나갔던 거죠? 걸음발 선행. 예, 걸음발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거죠? 걸음발 선행. 이건 취입이 되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선행도 안 가요. 쫓아가도 되네. 선행 마음도 없어요 이번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가 지금 혼합 3군 승군전에다가 거리가 1,40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혼합 4군에서 연타를 때리고 올라오는 신의 말들이 승군전에 곧장 입상을 한 경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42조의 아줄파이어인가? 네, 아주 봐요. 네. 아줄파이어인가요? 맞아요. 연타 때리고 승군전에도 된 거. 걔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 35조의 몇 마리도 미스탱고인가? 아무튼 실버 크레인? 실버 크레인은 뭐예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혼합 4군에서 이세마 시절에 연승을 하던가 입상 내지는 우승을 해서 연타를 때리고 올라간 승군마들이 죄다 거의 다 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뉴시크릿 삭스라든가 7번 굿타임 조니, 10번 베어킨 트로피, 12번 천망 이런 애들이 지금 죄다 지금 4군에서는 짱짱한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하고 지금 죄다 승군전을 치르는데 얘네들 중에 아마 저는 한 많게는 한 3마리 정도는 부러질 것 같아요. 3마리 정도는 부러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마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마필이 바로 13번마 불가항력으로 봐요. 지난 10월 19일 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무식한 페이스였습니다. 3코너를 48초로 아주 초도주로 빼버렸는데 그러면서 막판 걸음이 무너졌던 마필이 13번마 불가항력인데 이번에는 전보다 좀 지그럽보강을 했고 또 송재철이가 타면서 4km 감량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1400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저는 13번마 불가항력의 선전이 조금 더 기대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3번 불가항력 일단 감량 2.4km까지 있는 마필. 일단 선행을 일단 무조건 조지려고 해보겠네요. 이 선행이는 또 기본적으로 얘가 따라가도 된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선행은 갈 것 같아요. 선행은 나가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일단 13번 불가항력 이번에 좀 말이 변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수는 일단 이번 경주가 지금 임승진 의원이 얘기했고 최홍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일단 지금 임승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1000m, 1400m 경주거리 경험이 없는 이런 좀 충분 마필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 11번 베어킨 트로피 저 역시 이 마필은 좀 세게 보고 싶네요. 이거를 복귀로 이렇게 보면서 주인검사 모습을 안 봤는데 주인검사 복귀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여기 취입도 아주 빵빵하게 나와주는 마필이고 그래서 늘어난 거리도 전혀 하자가 없다 보여주고 있고 1200m까지 어쨌든 널널하게 뛰어봤고
저도 일단은 이번 경주 좀 상당히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홍찬 위원에 함께 한 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쪽으로 같이 고수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부러졌던 말들 미스터 평천과 실버 미스터 평천하고 샤이닝 크라운 샤이닝 35조에 다 부러졌던 말들이다. 이렇게. 예, 넘어가죠. 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2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고수가 준메인으로 붙는 승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교 최강 최홍찬 위원. 네, 아마 토요 경주 때 제가 거론드린 말이 여기 나옵니다. 심신지려죠. 병합훈련 그 모습 자체는 일반 경주는 뭐 자신 있게 아마 붙어볼 그 요량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를 갖고 출전합니다. 직전에 이제 농협 중앙회장배에서 우화등성과 금빛 한의 그 동반 입상인데 좀 아쉬웠어요, 진짜. 강자 틈에서 상당히 선전한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뭐 그 당시에 뛰었던 우화등성이나 금빛 한의가 이 경주에 출전해도 인기 1일 겁니다. 뭐 승군하고 그건 저런 건 상관없이 이게 출전했다면 뻔한 거예요. 그렇다면 심신지려는 뭐 이 경주에서 부동의 축으로 아마 팔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강하게 추천드리는 훈련 우승마가 되겠습니다. 예, 10번 심심지려. 직전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 나와서 내측 최적 정규를 끌어냈는데 일단 사착에 아쉬움이 있었고 깨졌던 마필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 최적 정규였지만 상대들이 워낙에 셌고 상대들이 워낙에 잘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자, 10번 심신지려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내려와 있다. 그리고 조교 때도 좋았다.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렸고요. 임승진 의원. 네, 심심지려. 저 역시 뭐 충마 인정이에요. 핸디캡도 잘 받았어요. 53.5. 농협 중앙회장배 사창마, 우화등선의 금빛환희. 얘가 53.5로 핸디까지 홀가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충마가 아닌가 싶고 후착 찾는 상황인데 9번 퍼펙트 샤인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단지 문세이가 탔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이 마필은 좀 타기가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마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타야 된다라는 건데 직전에 문정균이가 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덤벙덤벙 대다가 졸전을 치러버렸던 게 9번 퍼펙트 샤인인데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문세이라면 후차권에서 가장 나은 전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9번 퍼펙트 사인. 직전에 문정균이가 타니까 정말 택도 없는 걸음발 보이면서 역시 말도 주인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던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 준비하면서 허지영 마방에서 연일 강도도 올려보는 모습이었고 뭐 상태도 좋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일단 임승진 위원이 문세영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냥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를 고수가 승부 경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일단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또 꼴찌할지요. 그 마필이. 또 꼴찌하면 깨지는 거예요. 경마가 깨지는 것이 무서워서 배팅을 못하고 승부를 못 본다면 경마를 끊으셔야죠. 뭐 한두 번 깨져본 것도 아니고 또 먹을 때는 그만큼 보상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 있게 한구라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마필을 노릴 때는. 자, 이번 경주는 깨지는 것이 무섭지 않은, 깨지더라도 승부만 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하나에 대한 노림수 때문에 승부에 들어갑니다. 한번 고수와 함께 배당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1호 구경주. 메인 승부로 자 1호 경주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붙는 게임이 바로 이 경주가 될 것입니다. 뭐 저희 정복조 팀에서도 지금 구경주 위아래로 이제 승부 경주로 위원님께서 양 두 분께서 이제 선택을 한 경주인데요. 자 그 가운데 구경주에 저는 갬블을 제대로 겨눈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마리 출전 마필 중에서 지금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 거의 절반이에요. 또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절반으로 보면 거의 반반 절반 대 절반 5대5로 거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복귀 내용 자체도 물론 나와주지만
무엇보다도 훈련 과정이 이번만큼은 승부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 잘된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입상의 실패. 자,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노리는 게임이 바로 이 구경주가 될 거예요. 상대마 역시 도전권 상대마 역시 훈련과 복귀가 제대로 나오는 마필을 역시 선택을 했습니다. 경주마란 건요, 한 번 그 마필을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과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겼던 말이 오늘은 질 수 있는 게 경주마예요. 그리고 전개가 받쳐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그 마필에게 맞아야만 입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모두 맞출 수 있는 마필을 이 경주에 놓고 때려 드릴 거예요. 자신있게 준비한 구경주 금일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1일 일요일 제10경주입니다. 1800m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를 이제 임성진이가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승부의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가리 팔릴 14번마 광교비상의 부담 중량이 이번에는 무거워 보인다예요. 그 전에 8월달, 10월달에는 60kg 달았을 때는 임승진이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교비상이 이번에 받은 부담 중량은 분명히 무거워 보여요. 직전에 대통령배 나갔다가 졸전을 치른 이후로 조시가 한 단계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 보인다는 게 승부의 포인트고, 임승진이가 준비한 노림수말, 최근에 사연을 갖고 못 뛴 말입니다. 최근에 못 뛰어주면서 부담 중량까지 이제 제대로 받았고, 그 못 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만반의 준비라고 나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장구를 벗겼더니 말이 흥분을 내버리면서 한 바퀴 내내 그냥 레이스다운 레이스를 치르지 못했다. 끌려다니고만 말았다. 그 아쉬움 남긴 그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작정 제대로 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4번마 광교비상마저도 이겨버릴 수 있는 제대로 아주 막강 승부적으로 만들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놓고 승부 들어가는 건데, 14번마 광교비상하고 오면은 좀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14번마 광교비상이 부담 중량 60에 무너졌을 때 나와주는 큰 배당,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항구라입니다. 왜 10경주 방송 메인 승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항구라 사냥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군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어요. 마지막 경주. 좀 반드시 이 마지막 경주는 적중을 하면서 우리 팬들, 우리 가족분들 남들보다 좀 천천히, 좀 여유있게, 차도 막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좀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3명 모두 다 집중을 많이 했던 경주예요. 반드시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제가 한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체강 최홍찬 형님. 복병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기마야, 기존에 좀 그래도 다 잘 뛰었던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훈련 과정에서 이번이야말로 가장 낮게 깔리는 모습 자체에서 주폭이 좋았던 말, 뭐 정확히 백파이 될 수도 있어요. 천하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정용주에서 57 핸디라면 이 말에 가장 불리한 마필로 꼽을 수가 있는데, 훈련 과정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설령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어쩔 때 한번 이렇게 착순 갖다 대고 그런 모습이고, 입상하면 하여간 폭탄 배당으로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말이 어쨌든 마무리 훈련 과정 모습 자체를 보면 좋아졌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어요. 저는 날씨 가장 추운 과정에서 바깥에서 훈련 관람을 하면서 선택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 자세 그대로만 만약 실전에서 띄워준다면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강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13번 천하강적 아주 재밌는 마필이죠. 뭐 지정용주 같은 경우는 아예 눈치 보면서 후미권을 밀렸다가 생각 없이 타줬던 거고, 뭐 11월 2일날 뛰었을 때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복귀가 시원하게 나와요.
발주도 괜찮았는데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 외곽을 엄청나게 거리 손해를 보고 막판에 한번 밀어보는데 탄력감과 주폭감, 이게 말을 제대로 탔으면 이게 왔었단 말이죠. 그때 배당을 내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주였는데, 이번에 최홍찬 위원이 추천드렸다는 것은 말이 좋아졌다, 조교 때 좋았다는 내용인데, 그럼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말이에요. 13번 천하강저 배당마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민승준이요. 7번 터보제트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2달간의 공백도 있었고 당일날 체중이 19kg가 불어버렸고 뭐 그 모든 것들도 괜찮다고 치더라도 당시에는 1800이었습니다.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했던 그러한 상황, 엎친 데 덮쳤던 거죠. 경주 거리도 안 맞았고 공백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몸뚱이도 무거웠고, 그 터보제트가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입니다. 정상 주기에 적정 거리 나왔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말이고, 또 얘가 1400에서는 앞뒷방,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앞뒷방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수 없이 갖다 꽂아줄 충마로 저는 7번 터보제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터보제트. 뭐 임수진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정경주 페이는 9주라는 공백기와 늘어난 1800m예요. 9주 만에 나온 것도 불안한데 갑자기 1800m를 늘려서 나왔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지만은 말이 컨디션, 몸도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못 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적정 주기를 찾았고 자기가 잘 뛰는 거리를 나왔고 또 조교도 잘 해놨고 내용도 좋고, 7번 터보제트는 임승진 의원 추천드렸는데 좀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이고, 자, 문시영이가 탔어요. 일단 문시영 기수가 적인 기수로 이마필을 계속 끌고 들어왔던 마필 9번 강토리인데요. 지정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혁 기수가 이거 안 간 거죠. 뭡니까? 이게 바닥에서 놀고 자빠지고 늑발하고, 한마디로 제 복귀에는 개놈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안 그랬으면 인디차이드 단통이었어요.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건데, 그렇게 못하고 땅바닥에서 개처럼 타면서도 충분한 경쟁력, 이거 뒷선에 올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장난질을 해요. 자, 마방에서도 이제 뚜껑이 열려서 문시영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54kg의 핸디, 일단 잘 타주려 믿고 싶고요. 다음 9번 강토리는 인기를 모아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마피를 좀 믿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5 경마 전복절 시즌2 우리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1.25 경마는 배팅을 할 만한 경주가 많다, 자신 있다 말씀드린 만큼 현장까지 우리 3인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3인은 현장에서 집중력 있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